예, 이제 두 번째 거, 그 음향 이론부터 들어갈게요. 37페이지. 앞에 봤던 거는 기본적인 음향 엔지니어의 소양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음향 이론부터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음향 이론은 재미가 없어. 근데, 여기서 게임 싫어하는 사람, 빼고. 기본적으로 게임, 아니, 영화 싫어하니? 영화 싫어하진 않지. 다만, 영화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공포 영화도 있고 멜로도 있고 액션도 있고 있는데 모든 장르를 또 다 좋아하진 않잖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듯이. 근데 뭐 갑자기 영어로 가지 말고 게임으로 얘기할게. 게임을 할 때 게임도 액션 RPG가 있고 뭐 그 테트리스처럼 뭐 하는 게 있고 뭐 타이쿤 이런 것처럼 뭐 성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딱 그거야. 그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 이런 걸 하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게임 시작할 때 어떻게 사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딱 그런 거야. 지금 남자들은 그 게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딱 그거야. 게임 하다 보면은 그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은 스탯을 잘못 찍는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서 그 탱커한테 마나를 열심히 찍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궁사한테 그 힘을 찍고 있어. 마법사한테 힘을 찍고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조합이 돼 안 돼. 물론 레벨업이 세지긴 하겠지만 비효율적이지. 그런 거야. 음향에 대해서 이론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딱 그거야. 내가 그 비유를 하는데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요리 학원에 왔어. 그러면 처음에 요리 학원에서 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요리했는데 요리 학원에 딱 가니까 오늘 설탕에 대해 배울게요. 여기 각설탕, 백설탕, 그 갈색 설탕, 흑설탕, 사탕수수, 꿀, 올리고당, 물엿 쫙 넣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단맛을 내는 거죠. 하지만 요리에 따라서 다른 걸 넣잖아. 내가 얼마 전에 수정과를 만드는데 수정과를 만들 때는 흑설탕을 넣는단 말이야.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 때는 백설탕을 넣어야지 맛있잖아. 때깔도 비슷하고 그리고 고기 같은 거 재울 때는 그 꿀 같은 거 넣으면 약간 좀 건강에도 좋아지고 똑같은 단맛을 내는 거지만 용도에 따라 다른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를 요리학원에서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것처럼 음향을 하기 위해 이론을 배우는 모든 것들은 음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면서 음향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그 학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과천과학관 얼마 전이 아니라 과천과학관에 좀 자주 가. 자주 가면 느낀 게 나중에 우리 쇼누리 애들도 그 기회가 되면은 그 뭐지 견학 이런 것처럼 과천과학관을 데려가고 싶은 거야. 과천과학관 가본 사람 다 가보지 않았나?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과천과학관 거기 가면은 기초과학관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실 영상을 몇 개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했는데 잡음도 좀 많이 나고 좀 부끄러워서 안 올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진공관 실험이라는 게 있어. 그 어떤 거냐면은 어디가 있냐? 그 진공관 테스트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기 가면은 진짜 그 물리적인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 진공관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진공이 아니야. 거기에 그 찌그러진 공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리고 그 MP3 플레이 그 스피커가 있지. 그리고 선풍기가 바람으로 해가지고 깃발을 그 나부끼게 하고 있고 이쪽에 하나는 빛이 있어. 그 램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기압계가 있어가지고 기압이 떨어져. 기압이 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여기 있는 찌그러진 공들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스피커에 있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지. 깃발은 안 나부끼고 그리고 빛은 어떻게 될까? 빛은 어떻게 될까? 그대로 비치고 있어. 그 얘기 뭐냐면은 거기에 그게 있는 거지. 기압이 없어졌을 때 진공됐을 때 소리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 안 들리고 깃발도 그냥 선풍기는 돌고 있는데 멈춰지고 대신 빛은 진공이어도
전달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소리는 그 얘기를 하잖아.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한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공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공기 보여? 안 보이잖아. 이게 뭐 그 물이나 이런 거면은 이렇게 저으면은 이제 느끼면은 날 텐데 공기는 이렇게 젖는다고 해가지고 딱히 느낌이 나지도 않고 뭔가 확 해가지고 막 나지도 않고 슉슉 이거는 뭐 농담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공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잘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공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하지만 우리 음향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 공간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전달된다. 그 공기를 통해서. 그래서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또 어떤 게 있냐? 온도 차에 있어서 대류 현상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 바람을 본 적 있어? 바람을 본 적이 없지만 그 공기가 흐른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은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역으로 들면은 바람이 이렇게 태풍이 막 되게 바람이 빨리 오는데 내가 하면은 그게 전달이 안 되고 멀리 있는 사람 전달이 안 돼.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왜 공기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공기가 반대로 역류를 하기 때문에 또 기온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기온 온도 차에 의해서 소리는 회전을 하고 반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찌됐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옛날에 싸이월드의 그 음향에 대한 폴더가 그거였거든. 그 눈으로 보는 그 음향이라고 옛날에 그 반메카신가 그 유명한 사람 그 세미나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 자기는 소리가 눈에 보인다는 거야.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동 얘기를 하잖아. 그 38페이지 보면은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소리가 진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소리가 진동이 있어가지고 뭐 전자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지. 사인판을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사이클이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그 사인 파로 표현을 한 거고 그 물가에 돌을 던졌을 때 하면서 물결이 이렇게 커지잖아.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물결이 그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목욕탕에서 한번 해봐. 이쪽 그 과천과학관에 가면은 아니 어린이 과학관에 가도 그게 있어. 파도 실험이라고 있는데 파도 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보면은 파도 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물 있으면 나중에 그 목욕탕에 이제 들어간 다음에 해봐.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 하면은 물결이 힘을 줬다 뺐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물결이 잘 보면 물결이 전달이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결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 물결이 전달이 돼서 그게 파도처럼 반대편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소리도 똑같이 전달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쳤을 때 판판한 것처럼 보이지만 쳤을 때 순간 얘가 살짝 움직일 거 아니야.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지. 원리는 일단 그렇다는 거야. 그게 한 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거기 그 과천과학관에 종파랑 횡파가 있어. 종파는 어쨌건 그 앞으로 가는 거. 이걸 종파라 그러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를 횡파라고 한다. 그냥 그 중요하고 이해할 것까지가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될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이쪽은 오른쪽이다. 이쪽은 왼쪽이다. 이해해야 돼, 외워야 돼. 그게 외우는 거잖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가는 거를 종파라 그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횡파라 그런다. 소리에서. 뭐 그런 내용이야. 38페이지, 39페이지가 있는 게 39페이지 밑에 보면은 횡파 나오잖아. 어찌됐건. 그래서 40페이지 보면 내가 얘기했던 그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래서 파형이 생긴다. 물결치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주파수 개념은 뭐냐면은 그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음향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그 소리의 속도.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김 모양을 데리고 내가 진짜
설리반 선생님의 마음으로 진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긴 모양 아닌데. 아야 또 있어 긴 모양도 있어 몇 명 있어. 아 그리고 또 잘 봐. 그 소리가 흔히 그 뭐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소리의 1초에 몇 미터 날아가는지 아나? 대충. 그거는 비시고 지구 7바퀴 반은 비시고. 그때 뭐 공식은 있어. 331.5 플러스 0.6t 가 그 소리의 속도라고. 그래서 그 온도가 15도라고 했을 때 그 온도가 15도라고 했을 때 곱하면 9가 되잖아. 합치면은 뭐 340.5 대충 약 해서 약 340m라고 표현을 해서 얼마 전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천둥 치잖아. 천둥 치면 옛날 그 과학 시간에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나는 그 기억나는 게 소리가 번쩍했을 때 빛은 어쨌건 지구 7바퀴 반이니까 뭐 금방 오는데 번개가 친 다음에 그 세는 거지. 1, 2, 3, 4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10초 걸리더라고. 그래서 10초 걸리니까 지금 번개 친 데에서 그 내가 있는 데까지 거리는 뭐 3.4km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과학 문제가 있었어. 어찌됐건 그 시간 초가 소리가 1초에 가는 길이가 340m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이 공식은 습도가 0일 때의 기준이야. 그 얘기는 뭐냐? 습도가 또 올라가면 공기에 잘 봐. 공기에 우리가 지금 그 집에 그런 거 있잖아. 온도계랑 그 습도 나오는 습도계가 있잖아. 그러면은 습도가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전달이 될 때 물방울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소리 속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공연장에 있다 보면은 그 그러니까 뭐 공연장이나 어디나 있든지 똑같은 공간에 있을 때 난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겨울이랑 여름이랑 비가 올 때랑 안 올 때랑 사람들이 찼을 때랑 안 찼을 때랑 소리가 그 느낌이 확 달 정도로 틀려져. 사람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에 그 흡음이 돼가지고 소리가 약간 좀 감소되는 게 있고 여름과 겨울에는 똑같이 사람들이 차더라도 여름에는 이렇게 반팔을 입기 때문에 살에 부딪히는데 겨울에는 사람들이 다 패딩 이런 걸 입고 있으니까 푹신푹신해가지고 소리를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소리가 줄어드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마추어들은 리허설 때 소리를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 잠깐 여기서 그 중고음을 살짝만 저기 다시 조금만 내려주세요. 여기서 저음을 좀만 더 깎아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 근데 잡아달라니까 잡아주지만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어차피 관객 들어오면은 소리는 변할 텐데 저 사람은 불필요한 짓을 사는구나. 그거야. 리허설 할 때 그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관객이 들어오면 어차피 소리는 변하니까. 그랬을 땐 차라리 엔지니어나 음향 감독한테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럼 그 스타일대로 맞춰주고 사실 그 공연하다 보면은 굉장히 프로 가수 있잖아. 프로 가수가 와서 리허설하거나 하면은 프로 가수들은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잘 맞춰주면 왜냐면은 관객이 들어왔을 때 소리가 바뀌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엔지니어가 상황에 맞춰줘서 알아서 조정할 걸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물론 그걸 안 해주면 안 되고 엔지니어는 그걸 맞춰줘야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공연 리허설 했을 때의 볼륨이랑 공연에 막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볼륨이 틀려. 어찌됐건 여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한마디로 습도가 0일 때 기준이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소리는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리허설 할 때 소리랑 똑같이 공연할 때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소리는 그날 습도, 그 날씨에 따라 틀린 거지. 그러니까
어제 맞춰놓은 음향이랑 오늘 맞춰놓은 음향이랑 틀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지. 엔지니어가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어저께랑 오늘이랑 항상 올리면 소리가 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엔지니어는 그날 날씨를 보고 혹시 베토벤 바이러스 봤나? 그 드라마?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악기 같은 경우에 그 온도에 따라서 악기 그 톤이 틀려지거든. 그래서 뭐 온도를 낮추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원리야. 음향도 날씨나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거고. 내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건 한 가지는 그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소리는 1초에 340m 날아가기 때문에 그 주파수라는 개념을 만들 때 1헤르츠는 그 1초에 소리가 전달되는 소리 그 길이 340m가 된 거지. 그래서 1초에 그 1헤르츠 길이는 몇 메타? 340m가 된 거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딱 그거야. 왜 1m는 왜 1m일까? 뭐 지구 반지 해가지고 뭐 길이에 따라서 한 거 있잖아. 이렇게 했어. 그 옛날 그 과학자들 만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쓰는 것 뿐이야. 우리는 왜 1m가 왜 1m 길일까라고 반문하진 않잖아. 따지진 않잖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했고 이 기준으로 많은 그 헤르츠 기준을 만들었고 이 기준으로 그냥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어찌됐건. 그래서 그 1헤르츠는 340m인데 그러면 10헤르츠는 몇 메타일까? 오케이. 한 번 가는 건데 그 10번 가는 거 10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헤르츠는 34m 100헤르츠는 3.4m 이렇게 하겠지. 1km는 34cm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진짜 1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근데 그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거 나중에 그 딜레이 할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어저께 그 코바를 갔어요. 코바를 가가지고 코바고 내가 엊그저께 FA 잡지를 그 좀 봤어요. 보다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광화문 광장에 그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스피커 설치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설치했던 설계도랑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 광장을 한번 찍어봤어. 찍어보니까 길이가 안 나온다 그랬지?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광장에 이렇게 있을 때 물론 다는 안 썼을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미터일까? 모르겠지. 나도 다음 지도 해가지고 찍어서 알았는데 540m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물론 여기 540m인데 이제 스피커는 이 정도쯤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무대는 여기서 그 사람이 그 책에 잡지에 봤을 때 내 기억으로 메인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를 7개를 쏜 거야. 중간에. 왜냐면은 소리가 전달되다가 소리는 어찌됐건 그 매체를 통해 전달되다 보면은 공도 이렇게 던졌으면은 그 바람이나 이제 이거에 영향을 맞아가지고 끝까지 안 달라고 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소리를 아무리 세게 하더라도 소리가 적어지니까 중간 가다가 소리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 볼륨이. 그래서 중간중간 스피커로 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쏘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전달되려고. 근데 그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때 쓰는 게 딜레이인 거지. 왜? 전기 속도는 어떻게 될까? 빛 속도랑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해. 그냥 뭐 약간 차이 있겠지만 그 전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하면은 여기랑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지. 근데 아까 340m 얘기했잖아. 소리가 여기서 그냥 했으면은 340m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 소리가 중간쯤 됐을 때
여기가 1초 정도 됐고 이 정도쯤에 1.5초 정도 되겠지. 근데 둘 다 동시에 틀어버리면은 얘랑 소리가 같이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아 한 다음에 뒤에서 아가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돌림 노래처럼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딜레이라는 기계를 중간중간 둬서 이 거리만큼, 그러니까 소리가 이만큼 왔을 때 이 소리를 같이 보내는 거야.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치고 해서 딜레이는 이제 소리를 약간 늦춰주는 거지. 이거는 이전에 아날로그 교육 때 한 적이 있어. 저쪽에서 물론 영상을 안 봤겠지만 영상에 있어. 이전 교육 영상에. 어찌됐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는 1초에 340m 날아가다 보니까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음고와 음폭이라고 진폭이라고 있는데 헷갈리기 쉬운 거야. 나 처음에 이거 헷갈렸어.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음고고 이게 진폭이지. 왜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함정이었어. 이게 음고고 이게 진폭이야. 아까 추 얘기를 했잖아. 추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음고는 뭐냐면은 주파수 높이잖아. 저음이랑 고음일수록 파장이 짧지. 그래서 음고가 높을수록 이게 낮아지는 거지. 왜냐면은 한 번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음고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음고가 높을수록 줄어들고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음고고 이게 진폭이야.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43페이지에. 그래서 43페이지 보면은 A가 B보다 약간 짧잖아. 그러니까 음고가 높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거야. 짧아 보이는데 그래서 음고가 높은 거야. 그리고 진폭은 클수록 뒷페이지 44페이지 보면은 이제 A가 B보다 여기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네. 강하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44페이지, 45페이지 데시벨이랑 개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가면 이제 로그 들어가야 되니까 로그 들어가면은 어려워지잖아.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데시벨은 소리의 크기, 근데 SPL은 소리의 절대적인 크기, 절대 온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온도가 예를 들어서 5도 올라갔어. 이거는 상대적이라면은 오늘 온도는 섭씨 26도야. 절대 온도잖아. 뭐 그런 기준. SPL은 그러니까 DB랑 SPL이랑 약간 다른 느낌인데 SPL은 약간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SPL은 절대적인 온도. 한마디로 절대값이 0부터 시작해서 0은 진짜 못 듣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소리는 몇 SPL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되나? 그런 느낌. 그래서 어찌됐건 DB랑 SP랑 같은 느낌인데 10 dB 차이가 난다는 거는 여기 나중에 콘솔 보면은 dB가 있어. 있는데 10 dB가 차이가 난다는 건 소리가 1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이제 전압, 전류 이런 거, 전압 이런 거에 대한 dB 차이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46페이지를 보면은 나오죠? 0데시벨은 아무것도 없는 소리, 10데시벨의 무향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120데시벨이 최고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산업에서는 뭐 130데시벨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음향에서는 기본적으로 120데시벨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0데시벨의 소리를 들으면은 귀가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위상은 위상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전기로 나오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서 위상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상이지 방향. 그러니까 기본 위상은 위상인데 위상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반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거기 위상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내 가는 것만큼 누가 뒤에서 날 밀어줘. 그럼 나는 더 빨리 가겠지. 아니면 더 힘차게 가겠지. 그거야. 같은 위상이라는 거면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터치가 돼서 누군가 나를 등산 같은 거 할 때 내가 위로 올라가는데 누가 나를 끌어당겨줘. 그럼 나는 되게 쉽게 올라갈 수가 있겠지. 올라가는 힘이 더 세질 거잖아. 그게 같은 위상이고, 반대 위상은 올라가고 있는데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얘가 널 붙잡아. 그리고 널 끌어 잡아당기고 날 데려가 달라고. 근데 내가 이제 봤을 때 딱 봐도 내가 2배 정도 되잖아, 몸무게가. 그치? 내가 가는데 네가 날 붙잡아. 그러면 내가 100으로 간다고 했을 때 네가 100kg는 아니야. 100으로 간다고 해서 네가 50이라고 하면은 네가 50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치? 그거야. 근데 나 등치 똑같은 사람이 날 잡아당긴다. 그러면 나는 가지 못하는 거지. 그게 이제 위상 캔슬이 되는.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이 되면은 누가 봐도 거잖아. 근데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똑같은 힘이 잡아당기면은 그냥 줄다리기 할 때 멈춰 있는 것처럼 그런 거야. 똑같은 힘이 앞으로 가면은 그만큼 더 가는 거고, 똑같은 힘이 반대로 가면은 반대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얘기하면 스피커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꽂게 되면은 똑같이 소리가 나가는데 반대 방향 가는 걸로 해버리니까 소리가 캔슬되는 게 생겨. 물론 이것도 저번에 아날로그 교육할 때 유튜브 영상이 있어. 안 봤겠지만 자주 실험을 했어요. 위상 캔슬하는 거는 나중에 실기 시험 실기할 때 다시 얘기할 거야. 어쨌건 위상이라는 거는 소리가 가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소리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에 대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자주 나왔던 건데 다음에도 나중에 요즘 남북관계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이크 보면은 거기는 이상 특이한 게 연설할 때 내가 연설할 때 마이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바마 연설할 때 뭐 마이크랑 김정은 북한 보면 마이크를 10개씩 이렇게 쫙 깔아놓는 거. 이렇게 보기에는 좋아.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10개를 다 안 쓸 것이다. 그냥 폼으로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야.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 소리가 있을 때 마이크 주파수가 얘기했어. 내가 거기 보면 그게 얘기가 있을 거야. 34cm에 1kHz가 34cm잖아. 근데 17cm 정도 되는 그 수준은 위상이 반대일 때가 17cm거든. 그러니까 스피커가 내가 얘기를 할 때 이 바닥이 있을 때 17cm 거리가 있으면은 이게 튕겨져 나가는 소리가 여기서 캔슬링이 되면서 소리가 먹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연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경우가 생겨. 특히 교회 이런데. 왜? 교회는 마이크를 2개를 쓰거든. 그치? 2개를 쓰잖아. 아니면 어디 보면 마이크 꼭 2개를 써. 왜? 혹시 모르니까 쓰는데,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소리가 캔슬돼가지고 소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 사실은 마이크를 할 때 2개를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차이를 이렇게 두거나, 마이크 2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앞뒤로 두던가 이렇게 해야지 안 되는데, 꼭 마이크 2개를 둬가지고 캔슬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어떤 음향 카페 이런 데 보면은 저희 마이크가 갑자기 소리가 이상하게 먹혀요. 하나를 키면은 괜찮은데 2개를 키면 소리가 이상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정답은 하나를 위상을 반전시키면은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생겨요. 이거는 예전에 문제로도 나왔어. 시험 문제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쇄가 됐을 때 방법은 위상을 캔슬시키는 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림 2-12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밑에 거는 비슷한 위상이었을 때 이제 막 겹쳐서 새로운 파형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배음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2-15가 배음이 생긴다고 했을 때, 배음이 생기는데 막 크기가 작아져. 아까 얘기했죠? 파형이 작을수록 고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음이라는 게 고음이 생겨가지고 뭐 100Hz 다음에 배음은 뭐 200Hz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거 나중에 국악 때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음향을 배울 때, 마침 잘하네.
나는 참 저 친구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음향을 할 때 저 대학이 저쪽 관련된 대학은 얘기 안 할게. 뭐 알고 서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저 대학이 되게 좋은 게 나는 되게 부러운 게 음대랑 같이 있잖아. 저쪽 대학 음대랑 같이 있으니까 뭐가 좋냐면은 악기에 대해서 맨날 들을 수가 있어. 그럴 기회 별로 없거든.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악기를 참 많이 들어봐.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같이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도 않아요. 거기 가야금이 있나? 국악이 있나? 그쪽은? 국악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금 어, 있고 국악. 그러니까 국악이랑 양악 그 서양 악기랑 보는 기준이 틀려. 음도가 틀려. 배음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뭐 옥타브로 가느냐 하여간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네. 약간 양악이랑 어쨌건 양악이랑 그러니까 국악이랑 서양이랑 음을 계산하는 게 틀린 거야. 그래서 그 가끔가다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연주하기도 하잖아. 뭐 가야금이랑 막 힙합의 만남 해가지고 하기도 하잖아. 아니면 가야금과 막 그 바이올린의 만남해서 협주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두 개의 소리 그 기준이 틀리니까 약간씩 안 맞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걸 또 맞추려고도 노력을 해요. 근데 저 학교가 좋았던 거는 그거야. 음대랑 같이가 있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서양 악기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은 나는 음향 엔지니어들이 그 화성학 같은 거 수업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 화성학 혹시 아나? 뭐 3도, 5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그 자리를 앉을 때 그 큰 교회 다녔을 때 지금 아니지만 그 오케스트라가 있거든. 그럼 거기 맨 앞에 들어가서 듣는 거야. 그러면은 뭐지? 그 클라리넷 소리가 어떤지 가만히 듣고 어떨 때는 바이올린 들으면 바이올린 소리 가만히 듣고 가. 이 얘기 나중에 다시 할게요. 어찌됐건. 근데 그 엔지니어가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악기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화성악. 그래서 엔지니어는 화성악이나 이런 음악에 대한 그 많은 관심과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할 게 많잖아. 내가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예요. 그 스펙트럼은 간단하게 그냥 여기 간단하게 써있는데 외워라.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그 50페이지 보면은 그냥 이 도형을 맞춰서 맞는 스펙트럼을 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음향 1급을 딴 다음에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느낀 거야. 음향을 정말 잘하려면은 딱 그거야. 음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게 많은 거야. 음향을 좀 더 그 클래식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음향을 좀 더 잘하려면은 내가 화성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공부할 게 더 많아졌어. 그래서 힘들어. 내가 지금 20년을 했지만 지금도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화성학을 좀 요즘 배우고 있는데 이해는 됐는데 팍 와닿지는 않더라고. 어쨌건 가점 주파수는 아까 얘기했고 어쨌건 그 부분은 내가 또 나중에 이따가 뒤에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멈출게요. 52페이지의 가점 주파수 부분은 내가 얘기를 했고 아까 그 핑크 노이즈랑 그 백색 화이트 노이즈는 거기 보면은 이제 표시가 있잖아. 화이트 노이즈는 골고루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파수별로 일정한 볼륨이 나오는 거고, 그 핑크 노이즈는 그 주파수가 2배가 되면은 3dB씩 감소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건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두 개 소리가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나. 근데 이 소리는 언제 쓰냐?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이제 음향 측정할 때 써요. 이거는 약간 책을 보는 게 낫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수준이 되면은 여기서 튜닝하는 거 한번 뭐 교육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소리 튜닝을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화이트 노이즈는 그냥 주파수가 그러니까 소리가 주파수별로 골고른 게 화이트 노이즈고 핑크 노이즈는 주파수가 2배가 될 때마다 3dB씩 감소된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이제 시스까지 가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54페이지부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소리는 그냥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아가면서 튕기면은 튕겨나가기 그 꺾이기도 하고 저음 같은 경우 뾰족한 바늘은 예를 들어서 뾰족한 바늘은 던지면 그냥 박히고 말잖아. 박히거나 아니면 튕겨나가는데 그 둥그런 공은 던지면은 이게 튕겨가지고 그냥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회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고음은 약간 튕겨나간다면 저음은 약간 부딪혔을 때 회전하는 거죠. 저번에 그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소리가 잘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잘 들리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은 저음만 들리죠.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는데 이런 소리는 이 벽 뒤에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소리는 막 보면은 그 55페이지 보면은 반사되고 모여지고 불빛 끌 때 날아가고 하고 고음은 부딪히는데 저음은 약간 회전해가지고 돌아가고 딱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 아는 내용이죠. 하나 좀 생각할 게 있다면은 57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쇠가 따뜻하면 늘어나잖아. 그리고 차가우면은 그 줄어들고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소리 같은 경우도 따뜻한 쪽에서는 늘어나고 추운 데서는 줄어드니까 소리가 이쪽이 따뜻하고 이쪽이 차가우면은 이쪽으로 약간 꺾이는 거지. 약간 그 공 찼을 때 약간 회전하는 것처럼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낮인 경우에 그 지상 바닥이 따뜻해요, 하늘이 따뜻해요. 바닥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갈수록 더 차가워져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낮에는 내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바닥에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야. 밤에는 반대로 바닥이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위에서 밑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 밤에 내가 소리를 지른다라고 했을 때 평면에서 낮의 소리가 전달이 잘 될까요? 밤의 소리가 전달이 잘 될까요? 그 주위에 그 소음은 그대로 치고, 예? 빼고 언제가 잘 될까? 예? 밤에 왜? 조용해서? 왠지 함정가 밤일까 낮일까? 응?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에 밑에 있고 그 받는 사람이 산에 있으면은 낮에 전달이 잘 돼. 근데 똑같은 평면이라고 하면은 낮에는 소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가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졌다 치자라고 했을 때 소리 지르면은 소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똑같은 위치로 소리가 위로 올라가면은 이 친구 머리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밤 같은 경우 내가 소리를 지르면은 아라고 했을 때 그 낮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올라간다면은 밤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가는 소리, 이렇게 가는 소리, 이렇게 가는 모든 소리가 날아가다가 밑으로 꽂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가 위에 있는 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멀리 들리는 거야. 밤에는. 그래서 밤에는 낮에는 테스트하면 낮에는 아라고 했을 때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된다면은 밤에는 아라고 했을 때 소리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소리가 더 멀리 잘 들리는 거야. 그 원리예요. 그 원리가 50페이지에 나와 있죠. 소리가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꺾이잖아. 그리고 낮에 보면은 그 왠지 소리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 50페이지 그 2-29 보면은 소리 그림자로 적혀 있죠. 소리가 멀리 갈수록 낮에는 그 안 들리는 공간 그게 생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맥놀이나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맥놀이 이런 거는 주파수 여러 개가 겹치면 약간 좀 섞여가지고 약간 새로운 파형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고 이것도 지나가야 되니까 61페이지 갈게요. 61페이지랑 62페이지를 같이 보면은 그거예요. 사람의 귀는 이렇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이크로 소리를 듣는데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우리의 귀는 보면은 뭐 외골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귀의 특징상
저음이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62페이지의 등천강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대 50 있죠. 그 중간쯤에 50 보면은 저음일 때는 높게 되어 있고 고음일 때는 좀 낮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50대 11이 1kH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 기준으로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들을 정도로 저음을 듣게 하려면 볼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향하다 보면은 베이스가 그렇게 안 들려요. 그 베이스 기타 소리가 잘 들리잖아. 근데 게이지로는 잘 떠. 쭉쭉쭉 올라오는데 콘솔에서 게이지로는 잘 들어오는데 듣기에는 잘 안 들려. 이게 뭐냐면은 그 소리가 이 공간 안에 높은 볼륨으로 존재는 하는데 우리 귀 속이 잘 봐. 귀에 작잖아요. 손가락 잘 안 들어가잖아. 저음은 커요, 작아요. 길이가 파장이. 그러니까 커트가 길죠. 그러니까 짧아요, 길어요. 말하면 저음은 파장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 생각해봐. 우리 귀 속에 조그마한 그 모래가루는 들어가기 쉬운데 이 귀에다가 귀 막대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가게 하려면 쑤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만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 귀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고음은 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음은 잘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이 공간 내에서 밴드나 이런 걸 할 때 저음 부분은 그 잘 안 들리는데 어찌됐건 잘 들리게 하려면 볼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올리게 되면 하울링이 나거나 다른 소리랑 간섭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귀 자체가 그래서 게이지 떴을 때 게이지는 잘 뜨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원래 그렇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다. 설탕은 달다. 소금은 짜다. 그래가지고 소금은 왜 짤까? 이걸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원리라는 거를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스킹 효과. 한마디로 그 A라는 소리가 있는데 B라는 소리가 마스킹 된다는 건데 잘 봐봐. 지금 대경이가 있고 내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대경이를 가리는 게 쉬울까? 대경이가 나를 가리는 게 쉬울까? 간단하게 내가 대경이를 가리는 게 쉽죠. 그거야. 거기에 딱 보면 저음이 고음을 가리긴 쉽다. 하지만 고음은 저음을 가리기가 어렵다. 이해가 되죠? 파장이 길면은 파장이 긴 게 이제 대봐. 내가 딱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대경이를 가리는 건 쉬워. 파장이 길기 때문에 뚱뚱하게 크기 때문에. 근데 파장이 짧은 게 큰 걸 가리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간단하게 마스킹 효과는 간단하게 이해가 되죠? 거기 64페이지 처음에 나오잖아. 저음은 고음을 마스킹하기 쉽다. 뭐 이런 거. 그 65페이지 칵테일 파티 효과는 그런 거야. 옛날에 그 무협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막 그 눈이 안 보이게 돼가지고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막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사부가 폭포수에 가가지고 참새의 소리를 들어. 그래가지고 폭포수에 가서 참새의 소리를 들려고 하니까 계속 폭포수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참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어떻게 폭포 소리가 이렇게 큰데 참새 소리를 들으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다가 갑자기 한나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소리를 들으려고 하다 안 듣다가 갑자기 가만히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 누워 있으니까 지저귀에 참새 소리가 들려가지고 새 소리가 나네 하니까 번쩍 뜨는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 귀는 여러 그런 만화 본 적 없나? 나만 봤나? 무협 만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귀는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밴드 공연을 할 때 가만히 집중하면은 내가 일렉 기타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일렉 기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드럼 킥 소리를 듣고 싶으면 킥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나? 난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얘기하면 안 되구나. 나중에 와이프가 보면 안 되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렸을 때 막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막 그런 거 있잖아. 친구 목소리만 들릴 때가 있잖아. 들었을 때 막 수많은 목소리 중에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혹시 마누라가 보면 안 돼. 어쨌건 우리 소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효과는 뭐냐면은 그 소리가 들릴 때 정 가운데 소리가 들리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 근데
특히 머리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이랑 큰 사람이랑 차이가 있는데 이쪽 귀로 들릴 때랑 이쪽 귀로 들릴 때 이쪽 소리가 들릴 때 이 머리 때문에 내 머리 때문에 저음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리가 이야기한다 쳐 그러면 왼쪽 귀는 이렇게 바로 듣는데 저음은 이렇게 돌아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고음은 내 머리에 막히는 거야 튕기가 나가가지고 고음은 오른쪽에 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의 방향을 그런 거예요 그게 양이 효과 이쪽 귀로 들리는 거랑 오른쪽 귀로 들리는 거랑 소리가 틀리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머리의 직경보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그래 머리의 직경 난 큰데 막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그 뭐지 웨딩 사진 있잖아 그 결혼할 때 찍는데 와이프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좋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야 너희 오빠가 머리가 커서 너 머리 되게 작게 나온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얘기 듣다가 와이프한테는 칭찬인데 나는 뭐지? 그래서 와 친구들끼리 와 야 사진 나오잖아 사진 보면 결혼 그 웨딩 사진이 이제 그 컨셉 사진을 찍을 때 막 하다가 그러는 거야 막. 사진 찍힌 거 보면서 막 우리 와이프가 머리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닌데 야 니네 오빠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 되게 작게 나왔어 되게 잘 나왔다고 칭찬을 하는 거 가지고 그래 좀 이런 거 같이 사진 찍을 때도 내가 머리를 이렇게 내가 사진 찍어 이렇게 내가 머리가 제일 크게 나오거든 그래야지 우리 와이프가 머리가 되게 작게 나와 어쨌든 머리가 클수록 소리가 좀 더 틀려져요 여기서 그 머리 직경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그 66페이지에 이제 하스 효과는 이제 선행음 효과인데 음상 이거 아까 틀려 음상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우리가 가운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짝 나중에 들을 때 이 왼쪽에만 있으면은 그 소리가 그 오른쪽 소리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끔가다 우리 공연할 때 보면은 그거에 있어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스피커가 양쪽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어떤 게 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클래식 공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클래식 공연할 때 이제 반사판을 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확성을 사실은 잘 안 해요. 반반이야. 그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소리가 너무 작을 때는 스피커 확성을 하는데 내가 그럴 때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물어봐요. 확성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라고 물어본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확성을 하면은 소리가 전체가 공연장에 꽉 차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단점은 확성을 하면은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데 양쪽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위상이 안 맞는다고. 애는 여기 있는데 소리는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지금도 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들리고 있지, 그치? 스피커가 이쪽 양쪽에 있으니까 그게 상이야. 이렇게 있으면은 자 봐봐. 지금 상이 맞지?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갈수록 상이 벌어지지. 이 상이에요. 이 상을 맞추려면은 지금 그러니까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때 딜레이를 주거나 하게 되거나 그 볼륨을 낮추면은 상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펜 있잖아, 우리 펜 돌리잖아. 그런 역할이나 뭐 딜레이 주는 역할을 통해서 상을 조정할 수가 있다. 사람의 상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센터 스피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쪽에 있으니까 상이 막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보여준 적 있나? 진영이한테만 보여줬나? 그래서 센터 스피커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상의 변동 뭐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이거는 헷갈려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실습할 때 상의 변화는 한번 실습할 때 해볼게요. 실습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이론 끝나고 나중에 할 때 상 얘기를 할게요. 예, 도플러 효과는 이제 뭐 자동 뭐 그거 뭐 이런 거 그 올 때 이거는 약간 압력 올 때 이제 압력이 세지니까 소리의 압력이 세지니까 뭐 커졌다가 가면서 이제 멀어진다. 이건 소리 그 압력에 대한 거고. 이론이 참 많다. 내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론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몇 분이냐 지금? 1시간 다 돼가요. 1시간이나 돼가? 잠깐 곧 끝나가지? 끝나면 잠깐 쉴게요. 곧 마지막에 가려고 있어요. 68페이지 하기 전에 그걸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건 약간 빼고 그냥 외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편하게. 나중에 그 원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그 많은 애들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요. 똑같은 스피커가 두 개가 있다고 쳐요. 붙어 있다고 쳐. 90dB 스피커랑 90dB 스피커가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게 붙어 있어. 그러면은 몇 dB가 될까? 했지. 몇 dB가 될까? 분명히 얘기했어.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아, 뭘 못 들어 지금. 90dB 스피커랑 90dB 스피커를 같이 붙여놓으면 소리가 몇 dB가 올라가냐고. 몇 dB가 될까? 누가 180dB 이런 거 하지 마. 그럼 그 귀가 터져요. 90dB가 두 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는 커질 거 아니야. 1.5배. 몇 dB야 그러면? 너희 둘은 얘기했잖아. 이쪽은 모른다 치더라도. 80. 에? 180 하지 말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이씨. 그냥 간단하게 이거예요. 똑같은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은 96dB, 3dB가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면 90dB, 90dB 하면은 93dB가 되는 거야. 네 개가 되면은 96dB가 되는 거고. 외워요. 똑같은 볼륨, 왜냐면 93dB랑 또 93dB가 되니까 96dB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외워요. 그래서 똑같은 스피커 두 개가 붙으면은 3dB가 올라가고, 그 반대로 내가 스피커가 있고 내가 그 거리가 1m야. 거리가 1m였을 때 소리를 내가 90dB를 들었어. 그러면 그 2m 정도, 1m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 소리를 몇 dB를 듣게 될까? 소리가. 2m요? 응? 2m 떨어지면은 1m였을 때 90dB야. 그 2m로 떨어지면 70. 84dB가 되는 거야. 6dB가 떨어지는 거야. 똑같은 스피커가 두 개 있을 때는 3dB가 올라가고, 거리가 두 배가 떨어지면 마이너스 6dB가 떨어지는 거야. 왜? 거기 역자승이잖아. 거리가 1m에서 2m가 떨어지게 되면은 면적이 4개가 생기잖아. 거리는 두 배인데 두 배가 된 만큼 우리 면적으로 따지니까 거리에 따라 면적이 4배가 떨어지니까 스피커 4개를 있는 거, 4개에서 1개로 주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6dB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그냥 외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그래서 똑같은 스피커가 두 개 있을 때는 3dB가 올라가고, 거리가 두 배일 때는 6dB가 되는데, 그 이유는 역사승의 법칙 나오는 것처럼 두 개가 아니라 면적이 두 배, 그 4배가 되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스피커에 대한 전압이 두 배가 되면은 그건 6dB가 올라가는 거야. 원리는 나중에 얘기할게. 그냥 외워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외워요. 그냥 똑같은 스피커가 두 개면은 3dB,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마이너스 6dB, 전압이 두 배가 되면 플러스 6dB. 이게 왜 얘기하냐면은 저번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전압 얘기를 그때 안 했던 거야. 왜냐면은 전압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때 항상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은 플러스 3dB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그 전압이 두 배가 됐을 때 스피커가 그 몇 dB가 차이가 나냐고 했을 때 말고 그림인데, 그 전압이 두 배가 됐을 때 3dB가 올라간다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 옛날에 기억이 난 것 같아. 그래, 스피커 두 개 해가지고 두 개는 두 개가 플러스가 되면은 3dB 맞는 내용이야. 근데 그게 틀렸지. 전압이 두 배는 또 6dB였거든. 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건 그 2-39번 그림을 보면은 나오죠. 거리가 두 배가 되니까 면적이 4배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6dB인 거야. 기본적으로는. 지금 뭔가 헷갈리죠? 전압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압을 떠나서 어쨌건 똑같은 스피커 두 개가 있으면 3dB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대로 스피커가 4개에서 1개로 줄어들면 6dB가 떨어진다. 지금 뭔가 헷갈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요. 또 시간이 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69페이지 잔향에서 그냥 지적음 있고 초기음 있고 하는데 그 70페이지 봐봐요.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무대 음향 2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 문제 요즘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무대 음향 3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 원래 무대 음향 1이 3급, 무대 음향 2가 2급. 그런데 무대 음향 3이 이제 1급이잖아.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대 음향 3급 시험에 그 저번에 플로트 에코가 나왔어. 근데 플로트 에코가 이 책에는 없거든. 무대 음향 3에는 플로트 에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무대 음향 2에는 플로트 에코가 없는 거야. 가지고 그 고민도 해. 나중에 무대 음향 3도 한번 해야 되나. 씨. 그 생각이 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 책의 초판을 봤더니만 2005년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2005년도에도 뭐 플로테이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벌써 10몇 년이 지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약간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는 무선 마이크가 없잖아. 요즘 무선 마이크 다 쓰는데 무대 음향 3에는 무선 마이크가 나와요. 그래서 무대 음향 3도 해야 되나 지금 그 고민이에요. 3은 나도 잘 안 봤는데 1급 볼 때만 잠깐 봤는데 어찌됐건 그 리버브랑 에코랑 그 차이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에코는 그 되돌림 에코는 그 얘기했잖아요. 막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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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게 약간 에코랑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리버브는 약간 좀 그 목욕탕에 있는 것처럼 잔향 시간 약간 늘려주는 게 리버브예요. 나중에 우리 S31 그 콘솔 할 때 그 리버브 보면은 리버브 길이 막 줄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실습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리버브랑 에코의 차이는 70페이지 약간 위쪽에 보면은 60m/s보다 훨씬 길어지게 됐을 때 이걸 에코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잔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에코가 되는 거고 잔향이 이어지게 늘어지게 하는 기계를 리버브라고 한다.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 71페이지랑 73페이지 이제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정제파 나오고 막 흡음 나오고 차음 나오는데 그 건축음향 저 얼마나 되니? 이제 1분 돼 가요. 곧 있으면 3분 후에. 3분 후에 1분이에요. 3분의 1시간이겠지. 아, 네. 1시간 딱 되자. 나는 그렇게 음향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건축 음향이 나는 50이라고 봐요. 건축 음향이 잘 된 게 50이고 그 음향기기는 한 20. 그 좋은 소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전기랑 배선이 한 20. 엔지니어는 한 10이라고 생각을 해. 좋은 소리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얘기 왜냐면은 좋은 공간이랑 좋은 장비랑 세팅만 잘 해놓으면은 사실 딱 그거야. 지금 이렇게도 있지만 이 장비가 나쁜 장비는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크를 딱 들었을 때 좋은 장비랑 좋은 그 환경에서는 소리가 잘 나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라 대경이가 와가지고 마이크 잡아도 웬만한 행사는 큰 무리가 없어. 기본 세팅으로만 되어 있는 거 그냥 볼륨 올리고 내리더라도 되게 막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대충은 할 수 있을 거야. 큰 문제 없이. 그 온 사람들도 소리 괜찮네요 할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공연장은 건축 음향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처음 만들 때부터 건축 음향을 생각하고 지었으니까 이 공연장 자체가. 근데 음향이 있는 많은 곳, 교회나 강당이나 학교 강당도 있고 그런데 가보면은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막 와서 소리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애초에 건축을 잘못한 거야. 소리 자체를. 건축을 막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어디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딱 그 강대상가를 딱 봤는데 거기 그 산속인데 전면에 유리로 되어 있는 거야. 예뻐. 딱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자연이 쫙 보이는 거야. 가지고 멋있다. 근데 당연히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거는 고음 연락 튀겠네. 막 연락하면 고음이 이제 튀기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여서 왜 뒤에 흡면부가 유리는 단단하니까 소리가 고음이 튕겨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조금만 해도 하울링이 삑삑 나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해결 방법이 없니? 내가 드는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저걸 때려 부시고 다시 씌워야 돼. 전 등음부를 부시고 흡음재로 다 발라야지 해결될 부분이야. 이거는 음향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야. 왜? 물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거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리가 반사가 돼. 여기 지금 그 흡음재가 있잖아. 우리 옛날에 이 흡음 공사를 막 1억 얼마를 주고 흡음 그냥 반사음을 다시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거 이 공간은 클래식하기 약간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약간 울림이 있어요. 약간 저음이 울려가지고 여기는 좀 클래식을 했을 때 소리가 그냥 마이크 없이 해도 잘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 여기 시향에서 공연하면은 음악을 좀 아는 분들은 1층이 아니라 2층에서 들어요. 2층이 여기 소리가 더 좋아. 그러니까 2층이 약간 좀 시각성은 별로 안 좋은데 클래식 할 때는 2층이 좋아. 여기가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뮤지컬 할 때는 여기 1층이 좀 좋긴 한데 그런 것처럼 소리는 그 뒤에 보면 뭐 정제파가 있고 흡음가 있고 반사 있고 차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그 음향을 하다가 진짜 상황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막 해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잘못 만든 거야. 그거는. 그래서 음향을 생각했으면 음향에 맞게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그 얘기는 둘째치고 소리는 그런 식으로 반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흡음과 이런 것들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공연장 소리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잖아. 근데 가끔 학교 강당, 체육관 소리 울리잖아. 그거는 답이 없어. 왜? 벽면 자체가 다 울릴 수밖에 없는 공간이고 이게 돔처럼 만들었잖아.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음향 할아비가 와도 못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른 팀인데 체육관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소리가 너무 안 잡혀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700kHz 밑을 다 깎아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저음을 아예 없애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고음만 남았잖아요. 그 고음이 울려가지고 저음이 약간 보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말 그대로 소리를 다 깎아먹었지. 다 깎아버렸지 그냥. 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응급처치고 그냥 체육관은 그냥 체육관 소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건 이게 사실은 내가 제일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갈게요. 끝 하고